안녕하세요. 김종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노무진 속 사고,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로 현장 실습생 이민욱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고 경위부터 살펴보면 이민욱 군은 사업장인 태엽철강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0년 10월 1일 00시 50분 무렵 절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나와서 고치라는 작업 반장님의 지시로 절곡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절곡기가 작동을 하면서 몸통이 끼는 사고를 입습니다. 이 사고의 첫 번째 산재 처리 쟁점은 현장 실습생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해서 누구나 산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 사고이어야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주, 즉 회사의 사장님이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입더라도 그 사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인 이민욱 군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 내지는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이른바 현장 실습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재 처리가 가능한 근로자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민욱 군이 비록 현장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절곡기 등의 각종 기계류의 정비 매뉴얼도 익히고 실제로 작동 및 정비 업무도 수행을 했으며 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도 현장 실습생을 산재법 적용 사업장에서 직업교육 훈련이나 현장 실습 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러한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욱 군과 같은 현장 실습생에게 발생한 산재 사고 역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민욱 군의 이 사고에 대해서 회사 측이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혼자 저지른 일이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산재 처리에 영향이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민욱 군의 사고 시각은 근무 시간 이후인 00시 05분이었지만 절곡기가 멈췄으니 고쳐라 라고 하는 작업반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산재법 제37조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곡기의 고장에 따른 업무 수행이었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욱 군의 사고는 산재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을 합니다. 설사 이민욱 군의 사고가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논리와는 달리 산재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 측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욱 군의 사고를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든지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든지 라고 하는 식의 회사 측의 주장은 산재 처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민욱 군은
산재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실습생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대상자이고, 산재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를 입었으므로 근무시간 외의 사고라든지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러한 회사 측의 주장은 산재 처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욱 군의 유가족들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인 산재보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인 현장 실습생 이민욱 군 사망 사고에 대한 산재 처리 가능성과 관련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